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많죠? 예. 근데 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요, 심동혁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기본반 독해를 같이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핸드아웃이 있는데요. 요 토익 안내하고 부교재 안내 핸드아웃이 있죠. 또 두 번째로 그림이 잔뜩 들어있는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죠. 양면, 잘 보시면 양면입니다. 양면이고요. 그다음에 강의 일정표가 있는데요. 이 일정표는 제가 따로 한ページ 편에 올려드릴 겁니다.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핸드아웃 중에 요거 토익 안내 및 부교재 안내. 자,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핸드아웃이 나오면 2페이지죠. 2페이지입니다. 됩니다. 여기서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본 사람 해보세요. 네, 좀 많네요. 한 절반 정도인데요. 그럼 토익 시험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토익은요 990점 만점이죠. 총 200문제인데요. 200문제 중에서 A시가 100문제, 또 R시가 100문제입니다. R시 100문제 중에서 문법과 어휘가 46개, 독해가 54개죠. 이 독해 문제가 바로 제가 강의할 8세부입니다. 이 8세부 문제를 좀 분류해보면요. 지문 한 개를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21문제입니다. 근데 지문이 2개나 3개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합쳐서 이제 25문제인데요. 이 총 합치니까 54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54개 문제 중에서 어휘, 동의어를 묻는 어휘 문제가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독해 문제는 보통 52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휘 문제를 빼도 50개를 넘어가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A시 100문제를 다 풀고요. R시를 쭉 다 풀고 그리고 그 다음 8세븐 넘어오는데 8세븐이 독해 문제가 50문제를 넘어가요.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사실 정기특을 잘 풀려면요.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 한 세트씩 모의고사를 풀어가는 연습 있죠.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할 때는 1시간당 지문이 한 2개나 3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정기특 가면 1시간 안에 15개 지문을 연속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같이 해두셔야 정기특 갈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내시면요. 주말마다 아직 힘드시겠지만 모의고사 한 세트씩 한번 풀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꼭 리뷰는 자세하게 안 해도 됩니다. 문제 푸는 연습 있죠. 문제 푸는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독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이런 자료가 골고루 필요합니다. 먼저 패러프레임입니다. 바꿔 말하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다이어. 하나에 따른데 뜻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따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가 독해 자체에 대한 연습이 좀 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요. 근데 보통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죠. 문제풀이만 하죠. 그래서 점수가 빨리 안 오릅니다. 사실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저는 패러프레임과 다이어를 묶어서 핸드아웃을 제공합니다. 총 19회, 19회 제공하고요. 단문독해와 문제풀이를 묶어서 부교재 안에 넣어놨습니다. 주로 수업은 부교재로 나갈 건데요. 이 핸드아웃은 숙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핸드아웃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핸드아웃 보세요. 핸드아웃 2페이지 그러면 돼요. 2페이지 그 다음입니다. 그 핸드아웃 페이지가 아마 3페이지 됐을 거예요. 보세요. 자, 왼쪽 이게 패러프레임입니다. 오른쪽 이게 이제 다이어인데요. 매 수업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나옵니다. 자, 일단 패러프레임 설명합니다. 패러프레임은요, 바꿔 말하는 겁니다. 문제 푸실 때 위 문장을 읽어보시고 아래 문장 내용을 추론 가능하다면 true,
아래 문장 내용이 출연이 불가능하다면 false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합니다. 확대. 여기입니다. 보세요. 자, another 치 뭐죠? 또 다른. 자, 그러면 we opened another branch. 우리는 또 다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또 다른 지점을 오픈했다면 이 회사는 지점이 총 1개일까요? 2개 이상일까요? 그죠? 또 오픈했으니까 원래 지점이 있는 거고 또 오픈한 거죠. 최소 몇 개? 2개 이상. 2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추론 가능한가요? 그럼 true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에 문장 보고 좀 생각한 다음에 아래 문장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true. 아니야.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근거가 없어. false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 힘들다면 이때 한글 해석을 적어놨으니까 한글 해석을 보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논리 문제니까요. 논리력만 기르됩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논리력을 길러 나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이어요.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제에 대한 뜻을 외웁니다. 외우고 난 뒤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 표제 외울 때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헷갈리거든요. 뭐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어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요. 일단 외워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해문 볼게요. 첫 번째, 커브라는 표제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런 커브는 뜻이 뭡니까? 덮는 거죠. 덮는 건데 실제로 덮다라는 뜻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커브 한번 볼까요? 친구하고 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값 주려고 그러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대요. 아, 걱정 마. 오늘 점심값은 내가 커버할게. 점심값은 내가 커버할게. 무슨 말이죠? 내가 페이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쓰죠, 충분히. 그죠? 두 번째, 이런 표현도 쓰죠. 자, 그 사람 어제 발표했는데, 그 사람 어제 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 그 주제까지 다 커버해서, 그 주제를 한 거죠. 다른 거죠. 다루거나 보도한 거죠. 그죠? 세 번째, 이 책, 이 부교재는요, 토익 파트 7을 커버합니다. 토익 파트 7을 다루다 의미도 되지만 포함하기 때문에 되죠. 그죠? 이렇게요. 실생활에서 잘 쓰는 뜻이 있죠. 위처럼 합니다. 또 보세요. 회사 있죠. 회사 일을 하는데 내가 직장 상사고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내가 부하 직원한테 뭔가 일을 시켰는데 이 직원이 큰 실수를 했어요.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날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걱정하면서 부장님 어떡하죠?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걱정 마. 내가 너를 커버해 줄게. 맞는 말이죠. 프로텍트 한단 말이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걸어서 2km를 커버했다. 이동했다는 뜻까지 있네요. 이런 표현들이 골고루 나오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뜻을 먼저 외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cover, pay, address, include, protect, travel. 한 번 더 따라하세요. pay, address, include, protect, travel. 이 뜻이 다 있죠. 다 있다면 이제 이 문장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He covered the topic in the conference. 그는 그 회의에서 그 토픽을 커버했다. 자, 정답 뭘까요? 답은 뭐? 하나, 둘, 셋. 다 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너무 어렵진 않죠? 혹시 어려울까 봐서 제가 한글 해석까지 적어놨습니다. 그걸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몰아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사실 2개 같지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숨어있죠. 이런 자료들은요, 몰아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한 장씩 나눠줄 테니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한 페이지 한다 20분 이상 걸립니다. 좀 생각하면서 좀 해야 되고요, 좀 외우면서 해야 되죠. 꾸준히 제가 별도의 말이 없다 할지라도 좀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고요. 이 핸드아웃이 19장인데 19장 핸드아웃에 대한 해설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수업 전에 반별 게시판에 다 올리고 들어왔습니다.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서 있죠. 해설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 해설지 보면서 있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세요. 그렇죠?
자, 약속입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 자, 이제는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이건 했나서 했으니까 이제 이거요. 다문도표와 문제풀이에요. 자, 이건 이제 문제풀이부터 해볼까요? 다문도표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해드릴게요. 자,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63페이지입니다. 혹시 부교재 없는 사람 있나요? 있나요? 이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좀 드릴게요. 부교재를 제가 좀 준비해왔어요. 이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예. 이게 지금 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교재가 이렇게 많이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이제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재를 첫날에 분명히 해볼 줄 알았는데. 자, 7번 띄워드리겠습니다. 7번 보고 보세요. 일단 부교재 내용이 이랬습니다. 일단 대별로 어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공부하실 때죠. 이 대별로 나와 있는 어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업 들어올 때는요. 최소한 왼쪽에 나오는 어휘는 좀 보고 들어오세요. 좀 보고 들어오시면 수업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제가 수업할 때 이 중에서 주요 어휘만 좀 짚어서 설명합니다. 설명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주요 어휘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14번, 15번, 20번, 23번, 26번, 27번. 자, 7개죠.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과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어때요? 다 홀리 봤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 place는 뭐죠? 자리죠. take는 잡다죠. 그럼 원래 뜻이 뭐죠? 자리 잡다라는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되어야 되는데 뜻이 바뀝니다. 이런 걸 수거를 합니다. 좀 희한하게 뜻이 바뀌죠. 이게 주어가 행사라면 행사가 열리답니다. 주어가 사건이라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뜻이고요. 주어가 촬영이라는 공사라면 공사가 진행되다. 오늘은 행사가 열리다라는 뜻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take place, take place. 또 보세요. 뭐 이런 금융기관이 뭔지는 아시죠? 은행이나 증권회사 다 이런 말합니다. 뭐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답이고요. 그리고 establish 하면 뜻이 뭘까요? 이게 뜻이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립하다. 그럼 이거 명사형은 뜻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설립하다 명사이니까 설립 맞죠? 근데 실제로 이 단어는요, 설립해놓은 큰 건물이나 큰 가게입니다. 큰 건물이나 큰 가게를 말합니다. 이 우리 해커사고에 있는 이 건물이 큽니까, 안 큽니까? 전부 크죠? 이런 거, 요 정도들을 establishment 합니다. 큰 건물이나 큰 가게. 예를 들어서 쇼핑 establishment, 쇼핑 설립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뜻이 아니고요. 쇼핑할 수 있는 큰 가게, 또 쇼핑할 수 있는 큰 건물, 한마디로 뭐 쇼핑센터나 쇼핑몰. 그럼 봅시다. 식사할 수 있는 큰 가게 무슨 뜻일까요? 식당이요. 큰 식당. 동의어가 eating establishment. 그럼 이거 뭐죠? 상업용 건물이겠죠. 그래서 외워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거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토익 어휘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르잖아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또 봅시다. acknowledge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려주다. reset는 뭐죠? 영수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건 받았다라는 뜻도 있죠. 그 뭔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다. 즉 팩스 받고 나서 있죠. 팩스 잘 받았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 있죠. 이걸 acknowledge receipt of를 합니다. 동의어가
confirm receipt of입니다. 뭔가를 잘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답니다. 자, 읽어봅시다. acknowledge, acknowledge, acknowledge receipt of. 예, 잘했습니다. confirm receipt of, confirm receipt of. 똑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개 더 해볼까요? 여러분, final 하면 뜻이 뭘까요? 결승전이죠. 최종 결승전이죠. ST와 IST는 뭐죠? 사람이죠. 그럼 finalist는 뭐냐?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사람이요. 그럼 우승자일까요? 아직 우승자가 아닐까요? 아직 우승자가 아닙니다. 즉 finalist는요,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사람이지 우승자는 아니다. 아직 우승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부인 광고의 채용 단계에서는요, 파이널리스트가 뭐냐면 최종 인터뷰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그럼 최종 합격자입니까? 아직 합격자 아닙니까? 아직 합격자가 아니죠. 그럼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류전은 합격자야. 최종 인터뷰에 진출했으니까 서류전이 다 통과한 거죠. 오늘 토익 할 때는요, 서류전 합격자라고 합니다. 띄었으면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자, 읽어봅시다. fi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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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ist. 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뜻이 약간 다른 거 있죠. 이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있는 게 이제 64페이지요. 자, 아까 제가 토익 독해는요, 몇 문제 나온다 했죠? 54개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54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4개의 문제를 분류해 보면요, 종류가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유형 중에서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와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해볼까요? 자, topic 뭐죠? 주제죠. 여기 해석되나요? What is topic about? What is the notice about? 그 notice, 그 공지는 무엇에 관한 겁니까? 맞죠? 뭘 묻는 거죠? 주제를 묻는 겁니다. 무엇이 광고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토론되고 있습니까? 뭘 묻는 거죠? 주제를 묻는 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통틀어서 주제 문제라고 분류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 문제는요, 매달 한 문제 나옵니다. 많으면 2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이 주제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주제 문제, 이러면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웜업 테스트 문제인데요. 이 2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문제 2분 동안 풀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풀어보세요. 자, 푸셨나요? 아직 2분 안 됐지만 거의 절반은 푼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거의 다 푸는데요. 1번의 답은 C, 2번의 답은 B, C, B입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오늘 주제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주제 문제는요, 푸는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스킬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문의 주제 문제, 매달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게 토익 지문에서는 주제란 표현을 쓰지만 이게 영화로 들어가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주인공의 특징을 잘 알면요, 토익 지문에서의 주제의 특징을 잘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영화 생각해 볼게요. 영화 여러분 많이 본 적 있죠? 영화에서 주인공은요, 중간에 사라집니까? 끝까지 반복해서 나옵니까? 그죠? 끝까지 반복해서 나오죠. 중간에 사라지면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끝까지 반복해서 나와야 주인공이 되죠. 주제는 마찬가지예요. 주제는 항상 뭐 반복되어서 나와야 주제가 됩니다. 반복되지 않는 건 주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제 문제는요, 지문의 전반부에서 반복되는 개념을 이어가시면 돼요. 다시 주제는 뭐가 된다? 반복되는 개념을 이어간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반부를 다 읽어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심지어 다 읽어냈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스킬을 좀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원래 주제 문제는요, 전반부에서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해야 되는데 혹시 요약이 안 되면요, 자, 명사 앞에 the나 this나 또는 these 또는 3인칭 대명사 있죠. 3인칭 대명사 나올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특히 this 있죠. this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게 정답이 됩니다. this가 나오면요, this가 무엇인지까지만 파악하면 정답이 돼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장 한 개 띄워드릴 건데요. 명사 앞에 the가 붙는 케이스 됐습니다. 보세요. 이 문장. 이게 명사 앞에 the가 붙었죠. 자, 해석입니다. I bought a book in the store. 나는 그 가게에서 어떤 책을 샀는데요. 그 책은 재미있었습니다. 맞죠? 자, 명사 앞에 the를 붙였죠. 왜 붙였습니까? book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한번 나왔죠. 앞에서 나왔던 명사인데 반복한 거죠. 그죠? 그 반복될 때는 the를 붙이거든요. 그럼 이 지문이 쭉 전개될 때 결국 이 지문의 주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책이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앞에서 나왔던 명사를 이렇게 반복할 때는요, 그 반복되는 명사 뭘 붙인다? the를 붙여야 돼요. the를 꼭 붙여야 돼요. 거꾸로 명사 앞에 the를 붙이는 이유는 뭐죠? 앞에서 나왔던 명사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명사 앞에 the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서 나왔던 명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명사 앞에 the나 this나 this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서 나왔던 명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또는 of plus 명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수식 받을 때는 보통 수식 받는 명사 앞에 the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돌아갈까요? 주제는 어떻게 되죠? 전반부에서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해야 되죠. 근데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이 잘 안 되면 그냥 명사 앞에 the가 붙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킬이 나온 겁니다.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하게 되면 the나 this나 this가 나오든지 3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 찾자. 왜? the 플러스 명사 대신에 3인칭 대명사 있어도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럼 이 스킬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 무슨 문제죠? 공지는 무엇에 관한 겁니까? 뭐죠? 주제죠. 주제는 뭐가 돼야 돼? 반복돼야 됩니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답이거든요. this가 무엇인지까지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합니다. A meeting will be held in the building's main conference room to welcome the newly hired staff. 미팅이 열릴 겁니다. 빌딩의 주 회의실에서 새롭게 고용된 사원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열립니다. 5월 10일 날이죠. 그럼 이것이 뭘까요? 신입사원 환영식이겠죠. 즉 신입사원 환영식에 대해서 공지하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정답 뭘까요? C. 그럼 D는 안 됩니까? 새롭게 고용된 사원들에 대한 소개는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지문 속에 신입사원에 대한 소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입사원에 대한 소개 내용은 없죠. 환영에 오면 소개하겠지만 지문 자체는 소개하는 내용이 없죠. D는 너무 나은 거죠. 다음 C. 됐나요? 자 어때요? 똑같이 통계 확인하지만 포인트 잡는 게 좀 쉬워지죠. 확인해볼까요?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어휘 한 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런 세미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미나 뭐죠? 강의죠. 근데 저처럼 강의하는 건 보여주는 거라서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세미나는 토론식 강의입니다. 토론식 강의인데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오후 1시까지 연속으로 쭉 하는 게 있어요. 집중 토론 세미나. 그리고 뭐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그 토익에서는요. 세미나도 강의, 워크숍도 강의, 토크도 강의. 다 강의다 생각하세요. 특히 토크는요. 말하는 건데 대화도 토크고요. 연습도 토크고요. 강의도 다 토크입니다. 그 세미나, 워크숍, 토크 다 강의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걸 패러프레이징 합니다. 자, 단어 아시고 이제 들어갈게요. 이 문제 보세요. 어때? 무슨 문제죠? 광고되는 대상 주제죠. 주제는 뭐?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왜 세미나 앞에 대시를 붙였을까요? 반복됐으니까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소개죠? 세미나에 대한 소개 맞죠? 강의에 대한 소개 맞죠? 자, 이제 무엇에 대한 강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Clippers Book Opening Seminar. 뭐 해석이 잘 안 돼. 단어가 처음 보는 거라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세미나 광고하는 것 같은데 세미나의 날짜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At this unique shopper seminar, 이 unique 독특한 쇼핑객들을 위한 강의에서 we will teach you,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How to save money,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요. 어떻게 함으로써 쿠폰을 클리핑, 이 클립으로 딱 이렇게 오른손 모아두는 거죠. 손을 모아뒀다가 그 쿠폰들을 매치시킴으로써 말이죠. 모아 가격 판촉 행사. 그럼 이 글의 주제는 강의인데요. 뭐에 대한 강의죠? 쿠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겠죠. 느낌 오나요? 강의는 강의인데 쿠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잖아요. 쇼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맞나요? 답은 뭐? B. 지문 속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 나오지도 않았고요. 요리는 언급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뜻이 뭐죠? 쇼핑몰 선전하는 거 아니죠? 답은 뭐? B가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죠. 포인트가 이거다를 알게 된다면 훨씬 풀이하기 같아요. 편하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는 원칙이 뭐죠? 지문이 전반부에서 반복되는 게임을 요약한다. 근데 혹시 요약이 안 되면 찍어야 되는데요. 찍을 때 요령이겠죠. 자, 명사 관부터를 뭐 붙는다? the나 this나 thes가 붙든지 3인칭 대명사를 쓰죠. 그 중에서 this가 나오니까요. this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것이 무엇인지까지는 파악하고 봅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this가 항상 나올까요? 항상 나오지 않을까요? 항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잊으면 안 돼요. 원칙 뭐? 반복되는 게임을 요약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넘기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65페이지. 자, 이번엔 목적 문제입니다. 목적 문제 매달 2문제 아니면 많을 때 4문제 이 사이에서 나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까요? 이건 뭐죠? 목적. 자, 해석합니다. Why was this letter written? 왜 이 편지가 쓰였습니까? 편지를 쓴 이유죠. 편지를 쓴 이유도 목적 문제에 속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만나면요, 그냥 목적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런 목적 문제는요, 푸는 스킬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 문제는요, 그냥 지문의 전반부에 정답이 몰려 있습니다. 지문의 전반부에 정답이 7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에서 알려주는 내용,
또는 요청한 내용을 요약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반부를 읽는데 알려주는 내용도 있고 요청하는 내용도 있고 둘 다 있을 때는요.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돼요. 이 글의 주요 독자층이 누구지? 이 글의 주요 독자층이 누굴까? 생각해보고 찍으면요. 아주 명확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전반부를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읽어도 있죠. 알려주는 내용 또는 요청한 내용을 요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찍어야 되겠죠. 네, 찍는 두 요령이 있습니다. 자, 찍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알려줄 때는 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요청할 때도 please 같은 요청의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혹시 그래서 독해가 잘 안 되면요. 쭉 훑으시다가 알려드립니다. 또 요청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 동그라미 치고요. 해당되는 문장이라도 읽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알림 시그널, 요청 시그널. 그럼 이런 시그널을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쭉 읽다가 그런 단어 나올 때 동그라미 치고 읽으면 되니까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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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미 받았습니다. 어디 받았죠? 이미 받았잖아요. 아까 제가 나눠드렸죠? 받았죠? 질문 속에 독해하시다가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면요. 별표하고 독해보세요. 문제로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금까지 있죠. 문제로 자주 나왔던 구문 중에서 있죠. 반복적으로 나왔던 어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알림과 요청입니다. 이게 절반이 되셔야죠. 이 중에서 알림식을 몇 개만 모아서 제가 여기에 부교재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있죠. 오늘 수업 마치고 제가 이걸 다 읽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수업 마치고 집에서 있죠. 요 알림식과 요청식이 요거 있죠. 요거 손에 내서 한 2-3번 정도 읽어보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이다까지만 봐가세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요. 봤던 단어에 또 나왔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그거 동그라미 치고 뚜껑만 됩니다. 아시겠죠? 꼭 2-3번 정도는 손에 내서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알림식을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emind는 뭐죠?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것도 알려주는 거 맞죠? notify는요? 통보하는 거죠. inform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confirm은요? 확인해 주다, 알려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하실 때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별표하시고 목적이 이거구나, 목적이 알려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remind, notify, inform, confirm. 자, 아주 간단하지만 스킬 확인 차원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3번 문제 한 30초가량 풀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준비됐죠? 풀어보세요. 시작. 30초입니다. 자, 답이 나왔죠?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죠? 목적. 전반부에서 알려주는 내용 또는 요청하는 내용을 요약하겠다. 보니까 보이시나 inform 답이 여기 있겠죠. 다시 inform 하니까 답이 여기 있겠죠. 그럼 목적이 뭘까요? 알려주는 거겠죠. 합니다.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우리는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Your payment, 돈 지불이죠. 우리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돈 지불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글 전체의 목적이 뭐죠? 당신의 돈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다시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의 돈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 맞죠? 이번엔 곧 돈이 수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거 맞나요? 맞죠? 그죠? 정답 뭐죠? B.
자, 근데 보세요. 이미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틀리는 사람들. 왜 틀리냐면 이겁니다. 일단 요런 표현이 이렇게 패러핑 되어 있죠. 패러핑이 안 되면 또 틀리죠. 두 번째, 정답에 나는 문장을 찾았다 할지라도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 또 어때요? 또 틀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틀리는 이해합니다. 정답에 나는 문장을 만났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거는요, 수업할 때 단문 독해만 잘 연습하시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패러프링 하는 거 잘 안 된다. 패러프링은요, 행단만 꾸준히 하시면 이건克服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다까지를 모르면요, 나중에 독해가 돼도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요, 이 목적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알림이나 요청 시간을 나올 때 여기 있다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걸 참조해서 집에서 문제 푸시면서 있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렇죠? 자, 오늘 스킬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단문 독해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독해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단문 독해를 위한 간단한 문법 사항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부기지 60페이지 있습니다. 자,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요, 문장의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은 보통 영어 문장 보통 5형식으로 분류되죠. 자, 오늘 간단한 내용 좀 설명합니다. 자, 주어 동사만 있으면 몇 형식이죠? 1형식입니다. 뒤에 보호가면요, 2형식. 뒤에 목적어면요, 3형식. 뒤에 목적어 2개면 4형식. 뒤에 목적어 목적 보면 9형식이죠. 하는데, 자,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모든 문장에서 항상 있는 게 있죠. 바로 뭐죠?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골라보라면 주어일까요? 동사일까요? 당연히 동사입니다. 왜? go! 이러면 동사만 썼죠. 명령문 문장이죠. 근데 주어만 말해볼까요? 주어만 말합니다. you. 이건 문장이 안 되죠. 말다툼이죠. 동사만 말하면 문장이 되지만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단문 독해도 있죠. 문장 전체의 정식 동사 있죠. 정식 동사만 찾으면 뼈대가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왜냐? 정식 동사를 찾았다. 그럼 앞에 있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주어겠죠. 주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사 찾는 순간 앞에 있는 건 다 주어니까요. 그럼 동사 뒤에 오는 명사 뭘까요? 목적 아니면 보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동사 앞에 오는 명사는 다 주어인데 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죠. 이거 구분이 되셔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오늘은요, 동사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다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하는 거,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잡아볼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단문 독해 할 거고요. 자, 간단합니다. 보어란 게 뭐냐면요, 앞의 명사를 보충 수면 어구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개념 잡기가 쉽습니다. 앞의 명사를 보충 수면 어구. 앞의 명사가 주어라면 주격보, 앞의 명사가 목적어라면 목적격보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볼게요. 문장이 많습니다. 이거 문장이 한 6개가 되죠. 7개가 되죠. 자, 문장 보세요.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동사 앞에 있는 단어는 다 뭘까요? 당연히 뭐죠? 주어.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주어입니다. 근데 동사 뒤에 명사 나왔죠? 이 명사는 뭐가 될까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목적어 아닌 보어겠죠. 자, 구분합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바로 직전에 나오는 명사와 비교합니다. 직전 나오는 명사 이거죠. 그죠? 직전 나오는 명사와 비교해서 이 콜 관계가 성립된다. 그럼 보충 수면어 봅니다. 근데 이 콜 관계가 성립 안 된다. 보충 수면은 단어가 아니고 단어가 아닙니다. 목적어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인형이죠. 바로 앞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이죠. 자, 사람이 인형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은 인형이 될 수 없죠. 이꼴이 안 되죠. 그 목적을 볼까요? 목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보세요. 요거 좋은 선생님이죠. 자, 바로 PC가 있죠. 자, 그 사람은 좀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물건이 선생님이 되니까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보호를 합니다. 또 보세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미 이거 목적을 볼까요? 바로 명사 비교할까요? 그 사람하고 내가 동일한 인격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는 사람이 다르겠죠. 당연히 목적입니다. 한 개 더. 요거 인형이죠. 바로 직접 명사 이건가요? 자, 나하고 인형이 가까이 될 수 있나요? 사람과 사물은 가까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목적을 뭘까요? 목적어. 목적어 두 개월들을 이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형식이라 하죠. 주어 동사 보는 면형식, 이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면형식, 삼형식. 삼형식 때 made의 뜻은요, 만들었답니다. 이형식 때 made의 뜻은 되었다예요. 사형식 때 made의 뜻은 주었답니다. 어떻게 주었다? 만들어줬다. 자, 해석해볼게요. 2번. 1번. He made a dog. 그는 인형을 만들었다예요. 2번. He made a good teacher. 그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 만들었다는 것. 그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3번. He made me a dog. 그는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네, 여러분. 초보자는요. made만 보고 판단합니다. made 보고 이런 뜻이 있어 구분해야 되구나. 근데 made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전체 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전체 문형을 보고 판단해야 되죠. 이 전체 문형을 보려면 최소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면 문형 파악이 안 돼요. 문형 파악이 안 되면 해석이 엉뚱하게 He made a good teacher. 그는 좋은 선생님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기분이 안 되는 거라서 다문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는 보건데 바로 직접 명사와 비교했을 때 equal 관계가 성립된다. 대부분 다 보고 equal 관계가 성립 안 된다. 뭐죠? 목적어. 됐죠? 연습합니다. 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사죠.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목적어는 뭐겠죠? 합니다. 미, 이거 목적을 볼까요? 그 사람과는 같은 계층 아니죠? 같은 인격체가 안 되겠죠? 뭐죠? 목적어. 다음 좋은 선생님, 이거는 목적을 볼까요? 해볼까요? Me, a good teacher. 자, 나하고 좋은 스님. 자, 내가 사람이죠. 나 하면 사람이죠. 사람은 스님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이 스님이 됩니까? 사물이 스님이 됩니까? 사람이 스님이 되는 거 맞죠? 이걸 될 수 있죠. 이건 뭐죠? 보호가 됩니다. 무슨 보호?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건 몇 형식이죠? 5형식. 이해되나요? 바로 앞의 명사와 비교해봤을 때 equal이 성립될 수 있으면 보호. equal 안 된다. 앞에 있는 건 사람이고 뒤에 있는 건 사물이다. equal 안 된다. 목적어. 아시겠죠? 자, 다시 he하고 me는 같은 인격체가 될 수 없죠. 다르니까 목적어. me하고 good teacher는요. me는 사람이죠. 자,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죠. 보호. 목적격 보호. 해석할 때는요. 오형식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도를 넣으세요. 그는 나를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했지만 그는 나를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만들었다. 오형식 나오면요. 되도록이면요. 하도록 되도록 하면서 있죠. 도록을 넣으려고 하면 되세요. 나중에 좀 편해집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인지 보인지 구분해봤습니다. 왜 한 개 답니다. 자, 동사가 나왔습니다. 뒤에 우연히 목적어가 나왔네요. 근데 목적어 뒤에 to 부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적어 뒤에 to 부동사 나오는 문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동사는요, 둘 중 하나입니다. 수식어구, 다른 걸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어로 보충 쓰면 목적격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동사가 목적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수식어 거품들이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뭐냐면 보호 자리에 오는 투부동사는 뜻이 뭐죠? 뭔가를 하도록이 되거든요. 수식어구 자리에 오는 투는 뜻이 뭐죠? 하기 위한 또는 하기 위해가 되거든요. 주로. 이게 수식어구인지 보호인지 구분 안 된단 말은요. 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요. 이 투부동사, 목적어 대한 투부동사가 수식어 거품인지 보호인지 구분해 줄게요. 근데 구분해주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수식어구다. 그럼 해석하다죠? 하기 위한 또는 하기 위해 하셔야 되고요. 이게 보호다 하면 하도록이라고 해석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분하는 것만 해줍니다. 해석은 직접 하셔야 돼요. 자, 가르쳐줄게요. 보세요. 동사. 당연히 이건 뭘까요? 목적을 볼까요? 해볼까요? 목적어죠. 이건 뭘까요? 목적을 볼까요? 헷갈리죠? 그는 결정이다. 되나요? 그는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는 결정이 아니죠.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 사람이 결정이 되면 안 되죠. 이해되나요? 목적입니다. 문제는 뒤에 동사예요. 자, 이게 수식어구 거품이라면 하기 위한 또는 하기 위해고요. 보호라면 하도록 되겠죠. 자, 합니다. 비교합니다. He required me to visit the house. 내가 그 집을 방문한다. 자, 이 목적어가 이 투부동사의 행동의 주체가 된다면 투부동사는 보호고요. 행동의 주체가 안 된다면 수식어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집을 방문한다. 내가 그 집을 방문하는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이 집을 방문할 수 있나요? 아니네요. 보호입니다. 밑에 해볼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행동의 주체가 된다면 보호가 되고요. 행동의 주체가 된다면 수식어가 됩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결정이 집을 방문한다. 결정이 집을 방문한다. 되나요? 결정이 집을 방문하는 행동의 주체가 되나요? 결정은 다리가 없죠. 그걸 할 수가 없죠. 그죠? 행동 주체가 안 되죠. 수식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5번의 해석을 하죠. 그는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도록이 되는 거고요. 5번은요.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하리 되는 겁니다. 이건 뭐죠? 도록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뭐죠? 하기 위하리 되는 거죠. 뭐의 뜻이? 이 토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 동사 뒤에 나눈 명사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하는 게 해줬고요. 또 더불어서 목적어 때에 to가 나왔을 때 이 to가 보어인지 수식어인지 구분하는 게 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음 전에 단문독기 활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